안면 거상은 좀 무섭다.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는 진짜 큰 수술이다.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 수술. 처짐이 많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좀 이렇게만 올려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물리적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이 힘을 계속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당겨서 걸어야 되는데 그게 리프팅이고 안면 거상 수술. 절개가 일단은 길죠. 아무리 주름에 가린다 해도 흉터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생기는 거고요. 박리 범위가 내가 당기고 싶은 이 뺨 혹은 목까지도 연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리 범위가 굉장히 넓죠. 아직은 다른 관리 방법으로 조금 할 수가 있다면 무조건 권하진 않거든요. 피부와 스마스층을 당겨야 된다. 그냥 무작정 당기면 안 당겨와요. 피부 유지 인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대들이 늘어져 있을 거예요. 그 인대들을 다 좀 끊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박리를 해서 충분히 끌어당겨줘야 이 친구를 끌어당겨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심술봉. 여기 안에 보면은 지방 조직들이 이렇게 몽글몽글 있거든요. 꺼내서 위쪽으로 좀 당겨줘야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곧 안면 거상 수술이에요. 흉터에 대해서는 조금 개개인별로 체질적인 차이도 있지만 피부가 당겼지만 얘네는 피부를 억지로 당겨 놓으면 벌어져요 이렇게.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힘이 있기 때문에 흉터가 넓어집니다. 이거는 수술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환자 체질을 탓할 수가 없는 거죠. 피부 봉합하기 전에 얘네들이 더 내려갈 게 없어.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봉합이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흉터가 일단 덜 남겠죠. 그 다음에 절개선도 주름에 맞게 혹은 귀 앞에 라인에 따라서 잘 긋다 보면 최대한 가리실 수가 있어요. 아예 안 보이진 않아요. 보면 보이죠. 이후에 흉터 연고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이저 장비로 흉터 관리 충분히 해드리면 흉터 가지고 사실은 컴플레인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귀 뒤쪽은 여기 피부가 단단하기 때문에 흉터 좀 두껍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수술해야 돼요. 효과도 마음에 안 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고생스러운 것뿐이에요. 하고 나면 얼굴 많이 붓고 멍 많이 드시고 생각해보시면 다 들었다가 다시 붙였잖아요. 그러면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조직들이 한번 중간중간에 뜬 거 아닙니까? 가만히 두면 슬슬슬 내려올 거 아니에요. 미끄러지듯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밴딩으로 한 2, 3개월을 오랫동안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결과 불만이 없어. 대신에 그 과정이 고생스럽죠. 그리고 이거 안면 거상 수술한다고 안녕 빠이 이러고 관리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뭐 리프팅 레이저를 조금 받으실 수도 있고 피부 관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조금씩 하셔야 오랜 기간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실은 이거 하고 나서 효과 없다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하고서 우리한테 하러 오시는 분 이렇게 되거든요. 꼭 유명하다고 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피부랑 스마스층을 다 당겨야 되는데 신경 안 건드리고 잘 당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심술부에 있는 지방 조직들 잘 당겨서 걸어줘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리프팅 레이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울세라, 슈링크. 고기 불판에 구우면 수축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리프팅 되는 게 아니고요. 짜부라드는 거예요. 타이트닝 되는 게 맞아요. 열을 주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전층의 피부에 탁탁탁탁 열점이 꽂혀서 새로운 콜라겐이 생기고 하는 과정 중에 이 친구들이 약간 수축하는 거예요. 처진 느낌은 나는데 볼륨감 있으신 분들이 울세라, 슈링크 이런 리프팅 레이저 하는 게 맞죠. 근데 볼륨 없이 이렇게 늘어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로 당겨도 안 오고 이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다 펴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피부가 놀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안면 거상 수술밖에 없죠.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왜 안면 거상을 수술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지, 위험하지만 왜 이 방식을 썼는지랑 미니 거상이랑 실리프팅은 왜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드려볼게요. 그거를 해부학 사진이랑 같이 보여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안면 거상 수술할 때 저희가 꼭 설명드려야 되는 것들인데 유지인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는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쭉 연결해 주는 게 저기 보이시는 자이고마틱 리가먼트하고 맨디뷸라 리가먼트, 여기와 여기 이 두 군데 달려있는 리가먼트는 굉장히 단단한 조직인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처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잡고 있는 거예요. 더 막 못 처지니까 이 얘네들 경계로 바울이 생긴다든가 심술보 같은 거 아니면 이 눈이 이렇게 선이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에 모양 변화가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기 마세터리 리가먼트라고 하는 것도 유지인대 중에 하나인데 저 친구는 뼈까지 닿아 있진 않아요.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유지인대인데 이 친구들도 사실 조작을 해주지 않으면 처지는 것도 어느 정도 가다 멈추지만 반대로 땡겨 올릴 때도 이 친구들이 막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반드시 조작을 해줘야 된다. 다시 돌이켜보면 피부 결도 조금 이제 탄력도를 잃었죠. 안에 있는 지방은 부피를 잃었죠. 그로 인해서 처져 내려가죠.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거를 다 해줘야 사실 노화에서 돌아가는 건데 그냥 단순히 당기기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 방법이 이제 안면 거상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끔 저희가 이제 뭐 지방도 넣어드리기도 하는 게 자, 그런 식으로 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술하고 나서 피부 탄력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술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면 거상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절개선이 좀 굉장히 깁니다. 관자 쪽에 있는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귀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림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흉터가 좀 덜 남는 주름선이 있다면 그 라인을 사용하게 되고요. 귀 뒤로 넘어가서 귀 뒤쪽에 헤어라인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게 돼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절개선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피부 밑에다가 지방을 살짝 붙이고 피하 조직층으로 살살살 박리를 합니다. 저 정도에서 조금 더 박리를 하게 되는데 저 그림은 모식도라서 조금만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앞쪽으로 조금 더 박리가 진행되거든요. 목 쪽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뒤쪽에 보여드리겠지만 목이 또 거상하는 거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 목까지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스마스라는 층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스마스라는 층이 도대체 뭐길래 아주 중요한 구조물들을 감싸고 있는 이 스마스라는 층은 목에서부터는 얇은 근육이 하나 있어요.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이 얼굴로 오면 스마스가 되거든요. 그게 눈둘레근이랑도 만나고 관자 쪽에 근막층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요. 아주 큰 넓은 이제 조직이 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얇은 사람들도 있고 좀 두꺼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냥 피부만 박리해서 쫙 당기면 실질적으로는 피부가 그냥 이게 스트레칭 된 거예요. 늘어난 거고 그대로 잘라서 봉합을 하게 되면 귀가 딸려 내려가는 칼귀가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당겨서 걸어줘야 이 친구들이 좀 단단하게 무게를 받쳐주기 때문에 피부를 많이 자르더라도 피부가 딸고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스마스를 해야 된다. 근데 스마스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스마스 밑층으로 들어가야 유지인대라고 했던 요 광대 쪽, 그 다음에 요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 쭉 나란히 쭉 있는 이 친구들을 이제 좀 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구조물들이 잔뜩 있어요. 이게 이 그림인데요. 귀 앞에는 이하샘이라고 침샘이 큰 게 하나 있고요. 그 침샘 아래 중간쯤에는 우리 얼굴에 얼굴 표정 짓고 막 움직이는 근육 있죠. 걔네들을 담당하는 안면신경이 5분지로 쭉 나가게 되거든요. 유지인대를 타고 올라오면서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구분해서 박리하는 게 굉장히 이 수술의 사실 거의 키포인트예요. 여기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스마스를 조작하냐 안 하냐가 첫 번째 키포인트고 두 번째는 조작을 한다면 안면신경이랑 이 중요한 구조물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게 거의 두 번째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잘 보존해서 뒤로 당기고 남는 피부는 절제를 하게 되면 저희 수술이 끝나게 돼요. 근데 마지막 그림에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쭉 목을 봤을 때 목에 닭뼈슬처럼 내려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목 근육에 플라티스마라는 근육이 많이 처져서 이제 생기는 건데요. 바깥쪽으로 당겨주더라도 이 안쪽에 닭뼈슬처럼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처짐이. 그럴 때는 턱 밑에 절개선을 한 번 더 넣어요. 그림에서처럼 턱 밑 절개선을 넣어서 두 갈래로 된 부위를 쭉 박리한 다음에 그 근육들을 가운데서 묶어줍니다. 그럼 여기가 좀 달라붙겠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당기고 이 안쪽을 묶어주면 훨씬 더 좀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면거상에 대해서 왜 노화가 오는지, 이거는 어떤 수술인지,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갖고 뭘 조심해서 수술해야 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려봤는데 보통 한 3시간, 4시간 안에 수술이 끝나거든요. 요거를 듣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어떻게 수술하시는지를 좀 방법을 자세히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선생님들 막 15년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15년까지 간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술 받는 나이 자체가 물론 젊은 분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보통 미니거상이라고 좀 별개를 국소 부위로 하는 경우가 많고 보통 60대에서 70대 사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미 근데 피부 탄력도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부를 많이 자르더라도 노화가 앞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5년까지 간다 이건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수술은 고생한 만큼 확실히 좀 효과가 있다. 사실 이 방법이 리프팅 관련한 모든 시술, 그 다음 뭐 실리프팅 뭐 이런 거 포함해서 거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내용 숙지하시고 상담 받으러 가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